야, 질문. 327번. 다음. 응? 330. 332. 그 다음. 343. 이건 된 거야? 여기 시험 범위 여기 제 축제 아니었나? 아, 그래? 327.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기억나는 거지? 응. 똑같은 상품 N장을 똑같은 봉투 3장에 빈 봉투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의 분할이다 이거지. N이라는 자연수를 세 자연수의 합의꼴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한 장의 상품권만 봉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 장의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한 장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 장. 이 얘기는 N이라는 자연수를 있지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그 세 자연수 중에 하나의 수가 무조건 1이란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1을 빼야 되지. 1을 빼야 되니까 n-1이 되고 얘를 두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a가 n-1이야 이게 a. 그 다음에 또 모든 봉투에 2장의 상품권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모든 봉투에 몇 장? 2장 이상의 봉투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런 거야. 그럼 2장 이상이 들어가려면 n개가 있거든? n이란 숫자에서 1씩 다 빼. 이렇게. 1씩 빼면은 얼마 남지 이제? 얼마 남어? n-3이 남겠지. 맞아? n-3을 갖고 이 숫자를 갖고 다시 세 자연수합으로 나타내면 되지 뭐. 그럼 다시 세 자연수합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한 장씩 더 들어갈 거야. 한 장 이상씩 더 들어갈 거 아니야. 한 장 이상씩 더 들어가니까 2장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게. 됐어? 뭐야, 332번 해달라고? 331번? 똑같은 연필 10자루를 똑같은 필통 3개에다 나누어 넣는데 필통에 2자루 이상.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이해돼? 그러면 뭐야? 여기에서 이 n에 해당되는 게 얼마야? 10이니까. 이게 7이겠네, 7.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2장 이상이 되려면 일단 하나씩 집어넣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지. 한 장씩 집어넣으면 10이라는 숫자가 7로 바뀌고. 그럼 얘는 또 하나씩 반드시 한 장 이상씩 더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할 수 있어? 세 자연수 5, 1, 1 또 4, 2, 1 또 3, 3, 1 3, 2 2 됐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 끝난 거야? 그럼 유형 14번 한번 해볼까? 유형 14번. 몇 번? 12번부터야? 그래? 유형 12번. 332번에 제목은 집합의 분할입니다. 원소가 몇 개 있어요? A, B, C 4개가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서로 다른 거잖아. 서로 다른 건데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지. 서로 다른 네 개, 두 개의 부분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지? 이거 계산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 있잖아. 이거 N2.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에 N-1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된다 그랬지? 기억나는 거야? 앞에 필기한 거 봐봐. 이거 기억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처리해. 이걸 일일이 나를 할 필요 없이. 그럼 얘는 뭐야? 2에 4 마이너스 1제곱 세제곱 해서 7. 여기다 대입하세요. 집합 문제라, 집합으로 꾸며진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집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왜 그런 짓을 해? 336번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요거 n,k다라고 할 때, n,k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n-1, k-1 플러스 n,k, n-1, k 여기에 곱하기 k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n이 뭐야? 그러니까 S7,6은 여기에서 n-1, 6,5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잖아. 시험 직전에 좀 봐도, 그리고 까먹어도 돼. 모의고사 선생님 수능 어떻게 해요? 까먹어도 돼요.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학교 내신 때문이니까 시험 직전에 공식 외우더라고. 진우가 특히 기억력이 안 좋은 애들은 전혀 이게 의미 없어. 이거 나중에 쓰지도 않아. 선생님도 까먹어.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외우지. 선생님은 이해를 하거든.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N이라는 N개의 물건이 있는데 K개의 똑같은 주머니에 담는 건데, 일단은 N개 중에 하나, K개 주머니에 일단 무조건 하나만 담는 게 있다 이거야. 주머니 안에 하나만 담은 게 있다 이거야, 물건을.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는 K-1개가 남고 물건도 N-1개가 남아. 그래서 N-1개의 물건을 K-1개의 주머니에 담는 방법에다가 N개의 물건이 있는데 한 개의 물건 일단 빼. 한 개의 물건을 빼면 N-1개의 물건이 남았어. 그런데 똑같은 상자 K개에다 N-1개의 물건을 담아. 근데 하나를 빼놨잖아. 그 하나는 K개의 그 주머니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나의 물건이 선택할 수 있는 주머니의 가지수가 K가지니까 곱하는 거야. 됐어. 여기 이제 얼마? 여기 6 곱하기 S. 여기 얼마? 6,6이다 이거지. 6,6. 그럼 얘하고 비교해봐. A는 얼마겠어? 1이겠지? 그 다음에 B. B는 얘야. 근데 야, 이게 얼마니 이게? 1이. 그러니까 B는 6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빼면 얼마냐 이거고. 다음 339번에 배, 감, 귤, 참외, 키. 야, 배가 영어로 뭐야? 페어. 감은? 영어 좀 하는 친구들, 감. 감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 귤은? 귤은 영어로 뭐냐? 오렌지야? 귤하고 오렌지가 다르지. 그 다음에 사과는 됐고, 참외는 뭐냐? 참외. 뭐냐? 옐로우 메론이냐? 키는 됐고. 이거 봐.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면 빨리 단어 찾아봐야 돼. 나도 몰라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도 알고 있는 거 페어, 배하고 뭐 사과, 키, 참외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옐로우 메론인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귤은 오렌지가 귤이 그냥 오렌지와 귤은 다른데, 그지? 감이 뭐지? 감. 이래 또 궁금한 건 또 감이 영어로 뭐더라? 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퍼시머? 오, 어렵네. 자, 339번에 야, 6개의 과일이 있어요. 6개의 과일이 다 똑같은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이면서 똑같은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건 집합의 분할이야? 자연수의 분할이야? 집합의 분할이야. 그러니까 6,3 이거지. 근데 빈 바구니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잖아. 빈 바구니가 없다는 얘기 공집합이 없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집합의 분할은 주어진 원소 6개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서인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라 이거지. 이게 얼마냐 이거야. 할 수 있어? 이걸 이용해도 되고, 그지? 그런데 집합의 분할은 뭐라고 그랬지? 집합의 분할은 조편성이라고 그랬어. 뭔 편성? 조편성. 이걸로 풀이해도 되고요. 경우의 수의 문제로 풀이해도 되고요. 두 가지 풀이 다 할까요? 첫 번째, 얘는 뭐와 같냐? 얘는 6,3은 여기 썼다시피 SO2 플러스 3 곱하기 SO3 이거야.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2의 5-1제곱 빼기니까 2의 4제곱. 그러니까 15가 되겠고.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또 5, 3이다. 그러면 얘는 4, 2.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S, 4, 3이다. 얘는 다시 또 얼마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하니까 이거 7이지. 또 이제 얘만 또 계산하면 되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되더라? n,n-1 이거 하면 뭐야? n개의 물건이 있는데 똑같은 주머니 n-1개 물건을 담으려면 하나 이상씩 담으려면 한 상자에 2개만 들어가면 되잖아. 몇 개만 들어가면 돼? 한 상자에 몇 개? 2개. 그러면 그 2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4C2야. 4C는 얼마? 6이지.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가 되는 거 하니 7 더하기 18이야. 그러면 25지. 그러니까 얘가 25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5 더하기 75야. 15 더하기 75는 9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일단 90이야. 됐지?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근데 집합의 분할은 뭐라고? 조편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6명이 있는데 6명을 3개의 조로 편성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6명을 3조로 편성하려면 일단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해야 돼. 6이라는 숫자를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되지. 4, 1, 1, 3, 2, 1, 2, 2, 2. 세 가지 케이스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조편성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4명이 속해 있는 조가 되려면 6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2명이 남았는데 2명 중에 1명을 또 한 조로 하면 되고, 나머지 1명 중에서 한 조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조? 같은 수로 이루어진 조가 있다. 동수인 조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걔네들을 순서를 고려한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누어라.
자, 그 다음 얘는 6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동수인조가 없으면 끝내라. 6명 중에 2명, 나머지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동수인조가 3조가 되는데 걔네들을 순서를 고려한 3팩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라. 이제 계산 처리해보면 얘 얼마예요? 얘 15입니다. 15. 얘는 어차피 이게 약분돼요. 그러니까 얘는 15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0이죠. 예, 23 하면 60이 되겠고. 자, 얘 얼마야? 15야. 15. 얘 얼마지? 6이야. 6이니까 분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 15야. 그래서 얘는 동시라는 사건이 아니까 더하면 90이 나오겠지. 알았지? 집합의 분할은 조편성이야. 조편성할 때 조의 명칭이 없을 때는 동수인조에 대한 나중 처리를 해줘야 된다. 다음 334번. 그러니까 조편성은 분할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아이씨, 나 진짜 이거 진도를 좀 여유 있게 나가려고 할 땐 저 문일 학교에 그지같이 무슨 통계를 나가고 지랄이야. 졸라 욕해가지고 유튜브에 뜨게 해야겠다. 문일,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문일고등학교 졸라 후진고등학교. 그래도 지역 내에서는 명문이잖아, 문일이. 야, 추천서 많이 써주더라, 이번 고3 보니까. 명문이야. 얘네들 홈페이지 딱 띄우잖아? 띄우면은 뭐 서울대 합격생 해가지고 탁 나와. 동일은 안 나오지? 김민규, 임찬진 막. 근데 보니까는 서울대 합격생 4명인데 4명 중에 내가 다 가르친 애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서울대 걔는 서울대 안 갔어. 의대 갔지, 순천향 의대. 아니, 예전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지. 자, 7명이야, 7명. 7명인데 3, 3, 1, 3개의 조로 나누어 3, 3, 1로 나누래. 얘는 이미 이건 자연수의 분할도 아니 이렇게 나누래. 여기까지가 슬래시 해놓고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러면 얘는 7C3, 그 다음에 4C3, 그 다음에 1C. 이거는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1이니까. 곱해서 1의 수는 생략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자 이거지. 근데 나누기 뭐 해줘야 돼? 2팩분의 1. 왜? 동수인조가 2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3조로 나눈 다음에 과학실, 화장실, 급식실에 청소를 한대요. 이게 분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3명짜리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청소의 자리 3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해? 그냥 3팩 처리해라 이거야.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는 분배야. 알았니? 차이점 알겠니? 자, 계산해보면 7C3. 7C3은 7, 6, 5, 4를 나누기 3한 거니까 140이야. 그 다음에 4C3. 요거는 4인데 2로 약분했으니까 2고. 그 다음에 6. 너무 큰데? 잠깐만. 7C3이, 잘못했다. 35다, 35. 35. 그럼 70, 420이네. 여기까지가 뭐라고? 분할. 여기는 뭐야? 분배. 자, 그 다음. 자, 대진표 작성하기입니다.
이거 선생님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꼭 얘기해줘. 이거 대진표 갖고 졸라 헤매는 애들 많아.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연구한 끝에 너희들한테 결과 발표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 영태도 동영상으로 잘 듣도록 하여라. 자, 대진표를 작성하는데 어쨌든 팀들이 있는데 팀끼리 경기를 하든 아니면 몇 사람 해서 경기를 하면 돼요. 근데 경기하는 방법이 이 대진표를 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리그전하고 토너먼트라는 게 있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니? 리그전은 뭐니? 리그전은 뭐야? 이 조로 나누지. 그래서 각 조에 몇 팀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률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32강, 뭐 16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을 보면 되잖아. 아니야? 월드컵 보면 32강이 치르잖아 먼저. 아니야? 32강에 4개 팀씩 한 리그에 4팀씩 이렇게 배정하잖아. 그래서 4팀에 대한 승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2팀씩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리그잖아. 이해돼? 승점 해가지고 뭐 이기면은 2점, 지면은 무승부는 1점, 지면은 0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알지? 그게 리그전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토너먼트는 지금 얘기한 대진표는 토너먼트에 관련 내용이에요. 토너먼트. 토너먼트는 그냥 두 팀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안 올라가고 이런 형식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대진표는 사실은 조편성 문제잖아. 이건 말 그대로 조편성 하는 거야. 조편성. 그러면 지금 348번처럼 이렇게 6팀 아니면 사람으로 해도 되고 6사람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사람들이 악수를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 2사람 필요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N명의 사람이 악수하는 횟수는 몇 회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NC 하면 이게 악수한 횟수야. 알았지? 그럼 만약에 경기를 하려면 당연히 2팀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경기한 횟수는 몇이냐? 그럼 이것도 NC 하면 돼. N팀이 있는데 N명의 사람이 경기한 총 횟수. 그치? 그런데 이거는 경기를 몇 번만 한 거야? 한 번만 했을 때야. 악수를 몇 번만? 한 번만 했을 때란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를 한대요. 그럼 이런 팀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걸? 그렇지. 이런 걸 부전승이라고 그래. 부전승. 이게 뭐냐면 경기를 치르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 이긴 걸로 취급하는 거. 그치? 이런 걸 부전승. 그러니까 부전승이 제일 좋지. 그치? 그러니까 최약팀이 부전승이면 야, 월드컵에서 16강, 막 8강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월드컵에서는 부전승이 없지. 월드컵엔 부전승 없잖아. 짝수로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조가 이렇게 두 조로 첫 번째 나눠져 있는데 홀수로 돼 있으면 부전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지? 깍두기가 아니야. 부전승 졸라 좋은 거야. 자, 라고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6명을 여기다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묻는데 일단 먼저 이거 얘기할게. 여기서 치러지는 총 경기수는 몇 경기야? 총 경기수. 이런 게 경기수잖아. 이런 게.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 맞지? 그래서 알아도. 토너먼트에서 첫 번째, 이거는 시험지는 거의 안 나와.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치러지는 총 경기 수는 있잖아. 총 경기 수는 n-1이야. 응? 이 총경기 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은요. 패한 마지막까지 패자 있지, 패자. 그럼 마지막에 우승하는 팀은 몇 팀이야? 한 팀이지. 그러면 우승 못하는 팀은 몇 팀이야? 그래.
그게 총 경기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지? 야!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물을 때 잘 들어. 얘는 조편성이라고 그랬다.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에서 이게 뭐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래 이걸? 뭐 중결승 아니 그러니까 뭐야? 8강, 중결승, 그다음에 결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여기 8강. 8강이 아니라 현재는 6강이지. 여기서 할 때 이게 딱 하면 일단 요쪽에 3팀 필요하고 일단 요쪽에 3팀 필요한 거지. 어? 그러니까 6명을 일단 3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명을 3개로 나눈 방법은 6C3 곱하기 3C3이야. 그런데 동수니까 나누기 2팩 해주고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조편성 해놨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2개 조로 나눴지? 2개 조로 나눴어. 2개 조로 나눴는데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2개. 이거는 동수가 없잖아. 요쪽도 해줘야지, 요쪽도. 요쪽도 해줘야 되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싹 곱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 얼마야? 20. 얘 근데 1이니까 얘 20, 1, 2팩이니까 얘 15야. 그 다음 얘 얼마야? 이거 3이야. 이거 1이고 이것도 3이지. 그래서 15 곱하기 9, 135인가? 135가 아니네. 얼마? 654. 20이지, 20. 20, 맞지? 근데 20을, 여기, 그러니까 얘 9. 그래서 90이야. 알았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6강에서 두 팀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3, 3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동수라서 2팩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4강 있죠, 4강. 치르게 하려면. 여기에 한 팀, 여기에 두 팀. 그러니까 3개의 팀을 갖고 또 2조로 나눴어요. 2조로. 근데 요쪽도 있으니까 요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2조로 나눴다 이거야. 그래서 애들 싹 곱한 거라고. 알았지? 여기다 근데 조금 조건을 더 추가할 거야. 6명이 있는데 명수가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제로 뒀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진표의 경우의 수를 몇 가지만 이렇게 묻기도 할 거야. 그거는 일단 이후에 생각을 하자.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이 방법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알았죠? 조편성. 처리 가능하겠지? 밑에 것도 다 시켜볼 테니까 해봐. 해보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 너희들 어릴 때 혹시 아니? 너희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어릴 때 있잖아.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이게 초점이 아직 눈동자가 딱 정확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빙글빙글 도는 이 장난감을 이렇게 설치해놔. 알아? 애기 침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 모빌이라고 그래. 그치? 뭐 인형을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장난감을 매달아 놓거나 몰라? 처음 들어봐? 건이는 처음 들어도 못 나오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 얘기 들었어? 알아? 요람은 뭔지 알지? 침대, 애기 침대 거기에 이제 그 모빌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고. 아이씨. 사회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럼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모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아 놨어.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그러면 말이야 여기가 모빌인데 요거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럼 돌아가면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느 쪽에 있는 순서는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고려를 안 했다고 여기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돌리면 똑같은 거거든. 돌리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뭐냐면 여기 총 경기수 저기 몇 사람 있어? 6사람이 있지. 이거 되게 신기하다니까. 6사람이 있어. 그러면 6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야? 6사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6팩이잖아. 6팩인데 모빌처럼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대칭이 아닌데 대칭의 성질을 띠는 거 돌리면 똑같은 데가 몇 군데인지 봐봐. 돌리면 똑같은 데가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돌리면요 이쪽과 이쪽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한 가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쪽은 돌리면 다르지. 여기 두 개 있고 한 개 있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또 어디가 있냐? 여기도 돌리면 여기서 돌리면 이쪽은 똑같은 거잖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쪽도 돌리면 똑같은 거지. 이해가 돼? 그럼 돌려서 똑같은 데가 몇 개 있어 그럼? 세 군데가 있지 세 군데가. 그러면 이 돌리면 똑같은 건데 얘가 내가 얘기했잖아.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6팩이라고 그랬지. 그럼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한 거야. 순서를 생각한 거라고. 근데 돌리면 똑같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순서 생각해서 발생된 경우의 수 나눠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순서 생각해서 한 거 나눠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순서 생각해서 한 거 나눠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 하니 봐봐. 6, 5, 4, 3, 2, 1인데 얘는 얼마? 이거 8이지 8. 그럼 8을 싹싹 약분하면 곱하면 얼마 나와? 90이 나오지 90. 똑같잖아. 이게 바로 모빌 방법이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349번, 350번 빨리 해봐. 해봐. 지금 한 것처럼. 뭐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고 편한 대로. 아마 근데 이 방법 쓸걸 그냥? 이건 까먹지만 말아줘. 까먹지만. 자, 이것도 풀이 첫 번째. 자, 일단 여기에서 두 조로 나눠야 돼요. 6명을. 그죠? 근데 이쪽엔 몇 명, 이쪽엔 몇 명. 그렇죠. 그러면 6C4 곱하기 2C 됐지 일단. 동수가 없으니까 끝나. 그러면 얘네들은 됐어. 이거는. 그냥 경계하면 돼. 지네들이 알아서. 근데 여기 이제 또 나누지. 4명을 몇 개? 2개. 그러면 4C 곱하기 2C. 그런데 동수지. 동수니까 2팩분의 1 해서 곱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 처리하면 얘 얼마죠? 얘 15지, 15. 이거 15 맞아? 이거는 얼마? 6이지. 근데 2로 나눈 거니까 3. 그래서 얼마? 45야, 45. 자, 풀이 두 번째. 모빌. 모빌의 방법. 일단 몇 명? 6명을 일렬로 세운다. 6명을 일렬로 세운다. 6패. 돌려서 똑같은 데가 몇 군데냐 이거야? 여기는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럼 여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있지? 몇 개야 그러니까? 4개. 그래서 2패 이걸로 다 나눠줘야지. 응? 그러면 아까 6팩을 2팩 3개로 나눴을 때 90 나왔으니까 다시 또 이 하나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45가 된다 이거지. 자, 350번 빨리 해봐. 답은 11,340이야. 11,340. 숫자가 좀 크네. 뭐 그거야. 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9팩 나누기 2팩을 5번 해가지고 나누기 처리하면 돼. 돌려서 똑같은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것이 머리 나쁜 거, 이게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눈이 나쁜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확률 들어가 볼게, 확률. 근데 이건 괜히 너희들 유한사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은 앞에 경우의 수보다 훨씬 쉬워. 왜냐하면 확률도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사건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너무 복잡하게 막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경우의 수라는 이 내용은 있잖아. 답을 구했어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왜? 거기에 빠진 게 있는지 중복된 게 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안 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단어는 실질적으로 수능 대비를 하더라도 센 수학만 드립다 반복해도 충분히 점수 나와. 특히 통계 쪽은. 통계 쪽은 절대적으로 수능의 유형이 별도로 없어요. 통계는 교과서 그 수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산만 하면 되거든. 아직 너희들이 통계를 이과 애들 빼고서 아직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률의 이 부분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간편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야.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확률이 뭔지에 대한. 걔네들의 기본 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관계식, 어떤 식에 대한 어떤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부담 느낄 필요 없다. 문제만 잘 풀면 돼. 문제만 잘 풀면 되는데, 이 확률을 얘기할 때, 이 확률을 설명을 해 나갈 때, 일단 첫 번째, 이게 집합에서 다뤄지는 표현을 사용한단다. 확률에서 다룰 때, 확률의 내용을 다루려고 할 때, 집합에서 표현한 내용을 다룬다고.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단원에 해당되는 사용하는 용어들 있지. 그 용어들은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 용어는 단어니까 단어의 뜻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고. 첫 번째, 56페이지 펴봐. 첫 번째 그 시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행.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작.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야. 주사위를 몇 번을 던지는 걸 시행을 한다. 이런 표현이야. 이거니까 어떤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보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연에 의하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요. 주사위에 6개 면이 있는데 그게 정육면체잖아. 모든 면이 똑같은 합동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야. 근데 주사위를 만들더라도 한쪽 면을 크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한 전제는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는 배제한다라는 얘기야. 다 우연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시행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거기에 있듯이 사건. 사건은 결과야, 결과. 그래서 이 결과의 개수를 알아보는 게 경우의 수였지. 결과. 그래서 이벤트의 줄임말 E라는 이니셜을 보통 쓰고, 그러니까 사건은 주사위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윗면이 6 가리켰어. 그러면 이게 끝난 결과라고. 그 결과의 수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표본공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꼭 기억해둬. 표본공간은 뭐냐면, 만약에 주사위에 눈이 있어.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지. 그러면 1, 2, 3, 4, 5, 6. 이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종류거든? 근데 이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 그러면 이건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수지. 그러면 모든 사건의 수인데, 즉 모든 원소,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일종의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야. 그거를 우리는 표본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니셜은 S를 써요. 샘플 스페이스 해가지고 이니셜을 S로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공간은 어떤 얘기냐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야.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근원사건이라는 말인데, 이거 문제에서 아마 쓰지도 않아. 근원사건은 뭐냐면, 근원사건은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표본공간 속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를 갖는 각각의
이 사건들, 이 각각의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사건. 이 전사건은 뭐냐면 표본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본공간. 근데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그래. 주사위를 던졌어.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6 이하의 자연수는 반드시 나오지. 주사위를 던졌단 말이야. 그럼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 안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해. 그 다음에 6번째. 전사건의 반대. 전사건의 반대가 바로 공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졌어.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있어 없어? 없지. 그걸 공사건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째. 합사건. 처음에 얘기했지? 확률은 뭐라고? 확률은 집합의 내용을 이용해서 다룬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지? 그러면 합사건은 뭐냐면 합사건은 이런 거야. A 집합이 있다? B 집합이 있다? 우리 이렇게 쓰면 이걸 뭐라고 그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죠. 합집합은 뭡니까? A의 집합에 속하거나 또는 B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합친 집합이잖아. 그러면 합사건은 바로 이거야. A 사건 또는 B 사건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읽어줄 때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합사건은 A 합 B 이렇게 써줘.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합이 있으면 곱이 있겠지. 그럼 곱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A 교비 사건이야. A 교비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쓴다고. 선생님, 이거는 합집합이라서 합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교집합이면 교사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원래는. 근데 이걸 교사건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이 교사라는 용어 자체가 안 좋거든. 교사건. 몰라, 이건 내 생각이야. 왜 안 좋냐면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교사라고 하는 건 이번에 그 인천에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 있잖아. 걔 17세 소녀가 8살짜리 어린애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그지? 죽였잖아. 그지?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걔하고 뭐 카톡으로 메시지 주고받고 한 애가 이제 또 잡혀 들어갔지. 걔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 모르니? 얘들 너무 시사에 너무 이게 어두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애한테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미성년자다 보니까 사형까지는 구형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법적인 처리 절차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의회에서 지금 상정되고 있잖아. 막 몰라? 너희들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17살짜리 소녀애가 뭐라 그래, 정신분열 뭐 증세 있다라고 하면서 막 항소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 재판에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 8살짜리 그 애를 아파트로 데리고 가가지고 목 졸라 죽인 다음에 손가락 잘라가지고 또 나머지 걔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했었던 애한테 보여주고 또 뭐 전달하고 막 그랬잖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인을 저지르잖아. 근데 내가 건이한테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서 네가 진짜 죽였어. 그러면 너는 살인죄지. 그러면 나는 무슨 죄인지 알아? 그걸 무슨 죄라고 하는지 알아? 살인하게끔 시켰잖아. 그걸 무슨 죄라고 하는지 아니? 그걸 교사죄라고 그래. 알았어? 그 표현 때문에 교사건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살인죄하고 교사죄는 똑같아. 교사죄하고 살인죄는 똑같다고. 형량을 매길 때 똑같다고. 그래서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합사건, 곱사건. 이게 경우의 수는 어떻게 얘기했었던지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합사건 더하고 곱사건은 곱하는 건데 경우의 수에서는 각각 일어난 사건들 2개가 나오면 2개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래서 문장에서 또는 이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두 사건끼리 더해라. 그 다음에 연속이나 동시에 일어난 사건끼리는 곱하라 라고 했었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용어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썼었어. 근데 이건 확률이니까 용어를 바꾼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확률은 이거야. 아니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이거야. 이게 중요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중요해. 그래서 경우의 수든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반 사건을 분류하라.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얘를 바로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집합으로 공집합의 형식이에요. 알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든 경우의 수를 구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일단 분류해놓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그래서 걔네들을 싹 더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확률은 배반 사건의 분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10번째. 여사건이라는 말이 있어. 여사건. 이 여사건은 A 사건의 반대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집합이지. 여집합. 반대 사건. 오케이? 그러니까 여사건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전체 사건에서 A 사건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전체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 됐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해두라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은요. 영어로 P입니다. 이니셜로 P로 써요. P. 왜 P냐? probability예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 알았어?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단다. 근데 세 가지 파트인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야.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 이거야 이거. 우리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확률이야. 확률은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은 다뤘을 거야. 어렴풋이는 기억날 거야.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표기해요. 이렇게 딱 쓰면요. 이건 특정 사건 A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야. 그러면 확률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거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래.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S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어? 전체 집합이야.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일어나니? 6가지 경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중에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봐. 그럼 6의 약수를 A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다가 NA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6분의 얼마야? 4. 그래서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오케이?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그러면 이 확률은 있잖아. 확률은 그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무슨 사건? 공사건. 공사건이면 6분의 제로일 거 아니야. 7 이상이 나올 확률 구하라? 6분의 제로. 그러면 걔는 0이겠지. 그런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구하라? 6분의 6이지.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그러니까 얘는 전사건은 확률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확률을 얘기하고 공사건은 확률이 0이 되는 확률을 얘기한다. 그러면 A집합이 S집합의 무조건 부분집합이니까 분자는 분모보다 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언제나 1 이하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PA, 그 다음에 PA여. 이건 무슨 사건이라고? 여사건이야.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걸 더하면 1이겠지.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의 합은 언제나 얼마? 1이다. 이 정도는 알겠지? 이게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확률이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경합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뭐냐?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겠지? 그래, 잘했어. 6분의 1이야. 하지만 6분의 1인데 이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시행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의 눈이 반드시 한 번 나오니 안 나오니? 아니지. 6번 던졌다고 반드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 6번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그 시행을 던지는 시행을 졸라 무한대로 늘려버려. 졸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그 n번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극한값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겠지. 이해돼? 이게 무슨 횟수? 던지는 횟수. 그리고 이건 무슨 횟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거의 극한은 수학적 확률에 가깝게. 이건 수학적 확률이야. 알았니? 그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다. 그러면 10%면 뭐야? 10명 중에 1명이잖아. 야,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 10명 중에 1명 무조건 출산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하지만 그걸 크게 늘려버리면 10명 중에 1명은 출산하더라 이 얘기잖아. 그런 거라고. 그게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요. 그냥 수학적 확률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이거는 교과 과정에 아예 빠져 있는 거야. 하지만 내신에선 다뤄질 수 있어.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넓이나 길이라든가 넓이 또는 시간 등등 이와 같은 값들을 취하는 사건일 때 이와 같은 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 시간과 같은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12시, 3시, 뭐 6시, 9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12시간 중에서 너희들하고 만나는 게 1시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확률이 12시간이 있으니까 12시간 분의 1, 즉 12분의 1이니? 12분의 1이야? 아니지. 왜냐하면 12시, 1시, 그 다음 다이렉트로 퉁 뛰어가지고 2시, 풍 뛰어가 3시 이게 아니잖아. 나는 너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시, 땡땡땡땡땡땡 0초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 표시된 내용만 12시간이지 12시의 개수가 아니지. 표본 공간의 개수가. 무한대분의 1시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1시하고 3시 사이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야? 이거는 가능하지. 1시에서 3시 사이에 만날 확률은 12시, 그러니까 12분의 얼마지? 2죠. 6분의 1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정 구간을 통해 가지고 확률 구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도형을 기하라고 그러잖아.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얻어내는 방법. 이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야. 알았어?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따 문제 제시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확률의 종류는 이와 같이 3가지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수학적 확률. 그리고 이 사용하는 용어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대처를 해달라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4-3번 58페이지까지 얘기했어. 그 박스 봐봐. PA는 0부터 1까지예요. PS가 무슨 사건이라고? 전사건. P 공집합은 무슨 사건? 공사건. 오케이? 자, 넘겨봐. 400번 봐봐. 400번. 강면에 3, 5, 6, 7, 8, 3, 5, 6, 7, 8, 11. 이 각각 하나씩 적힌 정륜면체를 던지는, 그러니까 정륜면체는 주사위를 떠올려야 되는데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지만 1부터 6까지의 수 대신에 저 6개의 수를 표시했다는 얘기야.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예요. 그러면 사건이다. 집합으로 표시하세요. 자, 얘는 그러면 3의 배수가 뭐예요? 3,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B. 그러면 집합으로 표시했을 때 6하고 8.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뭐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2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지.
그럼 뭐 있어? 3, 5, 7, 11 이렇게 4개 있지. 자, 그리고 묻는다.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구하래.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무슨 뭐가 되는 거야? 그새 까먹었지.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배반 사건 아니지. 6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배반 사건 아니지. 3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B하고 C가 교집합이 없지. 그래서 B하고 C가 배반 사건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형 1번은 집합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확률 파트라고 볼 수 없지. 자, 403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야, 문일 새끼들 때문에 학통을 이렇게 진도를 쭉 빼줬는데 젠장 여름방학 동안 한 게 완전 도로함 타불이야? 시험 범위가 통계면? 어? 기말 때 앞에 거 보면은 또 진율 같은 애들은 또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얘기해서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질, 야,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 36가지. 오케이, 됐어. 얘들아, 그래서 확률 구할 때 확률이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뭐라고 그랬어? 확률의 계산법은 NS분의 NA라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이 확률 파트, 이 부분은 있지,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는 이 수학적 기호의 의미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확률을 잘 푸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 과정상의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일단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기가 직접 주체가 돼가지고 생각하라고. 내가 문제 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원순열에서 특히 얘기했잖아. 원순열에서 네 사람을 이와 같은 원탁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냐. 내가 본인이 직접 내가 여기 앉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앉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 자기가 구분을 못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직접 앉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달라고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경우의 수를 확률을 구할 땐 두 개를 구해야 돼요. 분모에 해당되는 거, 분자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두 개 구해야 되니까 앞에 경우의 수의 내용보다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야, 문제가 많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문항수가 많다고 문제가 다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확률은 어려운 이 경우의 수의 내용이 두 개를 구해야 되는 두 개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 팁을 제공하면 문제를 읽어보면 뭐뭐 할 때라는 전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뭐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할 거야. 모든 문장이. 그러면 이 앞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분모에 해당되는 가지수야. 그 다음에 이 뒤에 해당되는 게 바로 특정 사건의 가지수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뭐라고 써? 뭐뭐 던질 때라고 얘기했지. 던질 때.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야? 분모가 36가지 나온다. 그럼 이제 분자가 중요해. 분자가. 앞에 얘는 언제나 쉽게 제시해줘.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눈의 수의 눈의 차가 2가 되는 거지. 2 이하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여기 CD 주사위 두 개의 종류가 있어. 2 이하잖아. 2 이하가 되는 케이스는 0이거나 1이거나 2잖아. 들어? 그러면 첫 번째, 눈의 차가 0인 경우. 0인 경우 몇 가지야? 두 눈의 수 다 똑같으면 되니까 6가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눈의 차가 1이야. 1이 되려면 1, 2. 차니까 어차피 큰 거 작은 거 무조건 뺄 거 아니야.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6. 5가지니? 아니지. 5가지가 아니지. 몇 가지야? CD 이거 바꾸면 되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그랬으니까. 구별을 할 수 있는 주사위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야? 10가지 해야지. 10가지. 이해돼? 그러면 두 눈의 차가 2인 거, 두 눈의 차가 2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줘. 여기가 1일 때 여기 얼마겠어?
그러면 여기 4까지밖에 못 가지. 1, 2, 3, 4 해야지. 여기가 6이니까. 그럼 4가지 해서 몇 가지야? 8가지가 되지. 8가지. 그러면 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니야. 이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배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을 먼저 분류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몇 가지고 이런 경우일 때 몇 가지, 이런 경우일 때 몇 가지인가라는 걸 세란 얘기지. 그럼 배반 사건일 때 얘들은 다 어떻게 해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얼마야? 24다 이거지. 36분의 24 해서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자, 404번에 표본 공간이야. 1부터 9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라고 내가 이거 왜 풀어 근데. 미안하다. 407번. 그냥 풀어줄 거 그랬나? 자, 407번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이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라고 해서 꽂을 때. 자, 뒤에 확률 구하라. 그럼 이거 먼저 알아보라고 그랬지. 이게 분모라고 그랬지. 그러면 총 몇 건이니? 5건을 일렬로 꽂는 거니까 이건 순열이지. 그럼 몇 팩이야? 이거 5팩이야. 그런데 어떻게 꽂으래? 양 끝에 시집이 오도록 하래지. 그럼 5건을 일렬로 꽂는데 양 끝에 시집이 오도록 하래. 양 끝에. 그럼 시집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먼저 시집 꽂는다. 몇 가지 케이스? 2가지. 얘는 몇 가지? 1가지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몇 팩이에요? 그냥 3팩 처리하면 끝나죠. 됐어? 그러면 답은 5팩분의 몇 팩? 2 곱하기 3팩 하면 되고, 얘는 이거 약분하면 분모에서 5사 남는데 약분하니까 10분의 1이 되겠다. 10분의 1이 아니네? 시집이 3권이구나. 잘못했다. 시집이 몇 권이야? 시집이 3권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럼 다시 여기 시집의 선택 몇 개? 3개. 여기 몇 개? 2개. 그럼 나머지 3팩 하면 되겠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5팩분의 3 곱하기 3팩 곱하기 2다. 그러면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야. 이게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들 아니니? 그지? 근데 쉽잖아, 경우의 수가.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원순을 이용한 확률이야. 자,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몇 사람이야? 총 남녀 3명씩 6명이지. 6명을 원탁에 둘러 앉힌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5팩이지. 한 사람 희생시켜서. 그 다음에 뒤에 얘는 뭐래? 얘는 어떻게 하래? 남녀가 번갈아 앉아야 된대지. 남녀가 번갈아 앉아야 된대. 그럼 남자를 먼저 앉히든 여자를 먼저 앉히든 알아서 해. 그러면 남자를 3명을 먼저 앉혀. 남자 3명을 먼저 앉히면 몇 팩이야? 3-1팩이야.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순열이야. 이 한 사람 희생함으로써 그 다음에 원이 아니라 직순열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야? 3팩. 자, 그러면 처리하면 5팩분의 2팩 곱하기 3팩 하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 10분의 1이 되겠지. 10분의 1. 어디? 400. 20. 20분의 6이구나. 20분의 6은 10분의 3이지. (415번에)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몇 개의 자연수를 만들어? 몇 개의 자연수 만들어? 네 자리 수를 만들어. 네 자리. 근데 뭘 허용해? 중복 허용한대지. 그러면 가장 큰 자리 먼저 결정하지. 가장 큰 자리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개? 3개. 하지만 여기 온 숫자 여기 또 와도 되지. 그럼 다 뭐야? 3, 3, 3. 이거 다 곱하겠지? 자, 분모 계산했어. 그지? 그러니까 일명 중복순열이지, 얘들아. 그런데 무슨 수야 된대? 홀수야 된대, 얘들아. 홀수가 되려면 무슨 자리가 결정돼? 1의 자리가 결정하지. 지금 1에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 여기 홀수가 뭐밖에 없니? 1 하나밖에 없네. 얘는 이미 지정이야. 그럼 나머지 세 자리만 결정하면 되겠지? 나머지 세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3, 3, 3이지 그냥. 그럼 끝났네.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얼마? 3분의 1 끝. 경우의 수가 더 쉽지? 너무 강요하는 건가? 기정아, 미적분이 어려워? 학통이 어려워? 미적분이 어려워? 가연아, 뭐가 더 어려워? 아, 바보들. 너는 미적투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 미적투가 어려워? 그럼 내가 미적은 잘못 가르친 거야, 이거? 건이는? 애들 이거 학통 잘 배워서 그렇단다. 진짜란다. 이거 진짜 학통 어려워하는 애들 졸라 많아. 자, 또 이렇게 있다. 7개 문자가 있어. 나열할 때라고 했어. 뭐뭐 할 때, 나열할 때 뭐뭐의 확률 구하라. 자, 나열하자. 몇 가지야? 몇 가지야? 7개 일렬로 나열하면 7팩 맞니? 7팩 맞아? 아, 얘들아. 근데 여기에 같은 문자가 하나 있네, 이거. 어? 같은 문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어떻게 해줘야 돼? 2팩, 일명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가포순. 기억나니? 그럼 얘는 뭐니? 얘는 7, 6, 5, 4, 3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거. 분자, 뭐 하래? 모음끼리 이웃할이지? 자, 자음, 모음 구별할 수 있니? 자음, 모음 구별할 수 있어. 여기에서 모음이 뭐 있어? 얘, 몇 개밖에 없어. 근데 이웃하라는 용어가,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로 취급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총 가지수는 몇 개야? 얘는 5개지, 5개. 그럼 5개 일렬로 나열해요. 됐죠? 5개 일렬로 나열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끼리 이웃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묶음 내 순서까지 고려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뭐뭐 있어? A, A, O가 있지. 근데 이 안에 또 같은 게 또 있지. 그럼 얘들은 자리 바꾸면 원래는 다른 문자였으면 3팩이잖아. 근데 A 때문에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나누기 2팩 하니까. 아니 얘는 3팩 나누기 2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지.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7, 6, 5, 4, 3 분의 5팩 곱하기 3 하면 되겠다. 맞아? 근데 이렇게 하자, 얘들아.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할게. 그러면 이게 쫙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쫙 해도 되지.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7분의 1이다. 이거 멍청하게 이거 다 곱하고 다 곱해가지고 약분한 이 바보짓 하면 안 돼. 아니 422. 여기까지만 할게. 자, 422. 이것도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구하라. 뭐뭐 할 때가 뭐야? 총 몇 명 있어?
9명에서 몇 명 뽑아? 4명 뽑지. 뽑기만 하는 거지. 뽑기만 하면 그냥 뭐야? 9C4지. 자, 그 다음에 뭐뭐일 확률?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어야 된대. 그치? 그럼 남학생 2명이려면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지. 끝났지? 자, 그러면 9C4분의 9C4가 얼마야, 근데? 9, 8, 7, 6. 4개의 수를 나열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지. 맞니? 샥? 이거 8 일단 약분시키고, 요거 약분시키고, 요거 3으로 하자. 괜찮지? 이거 얼마야, 이거? 10이지? 6이지? 그러면 얘는 3, 7, 6분의 얘 10이라고 그랬어. 얘 6이라고 그랬어. 그지? 짝짝 해서 얼마? 21분의 10이다. 이 정도 하면 되겠어? 세로까지 해봐.